과제 30일 리쇼어링 하겠습니다. 기술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주 원인은 저임금과 시장 개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각국에서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로서리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개척, exploring new markets라고 명사로 잡을 수도 있겠고, to explore new market,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다라고 이렇게 풀어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건비, labor cost, 예, labor cost를 인건비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부각되다. 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떠올라서 이렇게 조각된다라는 의미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니까 그냥 get attention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이 더 어렵죠? 자, 문장별 번역 포인트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주원인은 저임금과 시장 개척으로 볼 수 있다. 이번 30강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자 하는 바는 원어민이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아닌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과제를 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면 번역이 의미는 통하지만 우리 원어민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써.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어 원어민들이 들어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을까?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표현이 이런 문맥에서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챙겨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이 있다면 더 좋고,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 좋은 표현들 나오면 좀 챙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1강에서는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에 중심을 좀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기 그래가지고 move some part of the company abroad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relo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킨다고 하는 말을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일부도 그냥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일부를 떼어서 외국에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을 나타낼 때 한국말로 기업의 일부, part of company 이렇게 안 가고 그냥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하는 그 일을 재배치한다. 근데 그것을 abroad, 외국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the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abroad를 그냥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서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The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abroad. 다음에 주 원인은 이렇게 했는데요. 문장의 주 원인은 이걸 갖다가 the main cause라고 명사로 잡아도 전혀 틀리지 않겠죠. 문장을 만들면 되니까. 이때 이것을 driven by, driven mainly by로 잡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품사 전환이 자유로우면 번역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driven by 그다음에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중에서 뭐 이런 것들 잡을 수 있겠네요. 이제 among other things를 넣어주면서 주 원인을 이라는 그 대조적인 군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문장을 한국어 원문 구조로 그대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이 오프쇼어링 현상의 주어인을 할 때 그 현상, 내가 아는 단어, phenomenon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어링 현상은 그냥 오프쇼어링으로 처리해 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아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써먹고 싶은 마음은 늘 우리한테 있지요. 하지만 굳이 써서 리던던한 그런 느낌을 준다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옮겨 보면은요, offshoring, which means the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abroad, is driven mainly by low labor cost and new markets.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개척을 그냥 new market으로 더 간단하게 잡아줬습니다. 뭐 exploring a new market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때 아, abroad라는 말은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있어서 relocation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per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하고 운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 business operations라는 말 안에 그 기업의 일부를 재배치한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뭐 part of busines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적을 필요 없이 그냥 business operations 그 정도로 잡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앞에서 오프쇼링이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는 하고 넣었는데 이미 한번 나온 말이니까 그 뒤에 설명하는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Businesses move operations overseas where to cut labor cost and explore new markets.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operation을 외국으로 옮긴다. operations overseas라고 하는 식으로 나갔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기라는 표현을 the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abroad로 알고 있으면 이런 변형 businesses move operations overseas 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문맥이 나오면 relocation, 뭐 move operations overseas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건비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리고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때 명사를 동사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뭘까? 요거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었는데 영어 문장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공부할 때 그 자연스러운 표현, 우리말로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챙겨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요 문장을 읽었을 때요. 한한 번역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인건비를 상승시켰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되니 인건비가 상승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풀어놓는 거지요. 그래 놓고 요 상승이라는 단어를 예, 요 상승이라는 단어를 품사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명사인데 동사로 하면 뭐가 나올까? drive up이나 push up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미상승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 탁구에서 뭐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강하게 밀어 올리면 drive up이라는 느낌을 갖겠습니다. 또 공장을 짓는다는 표현도요. build factories 문제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구글 검색해 보면 build factories 공장을 짓는다는 표현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문맥은 외국에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말의 뜻은 move production,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move production이라는 영어에서 쓰는 표현을 build factory 대신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화됐다라는 말은 활동이 활발해졌다라는 뜻이고 영어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픽업이 있습니다. 집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주어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활발해지고 그러는 거죠. accelerat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같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동사로 사용된 픽업이나 accelerate 대신에 픽업 momentum까지 넣어서 이것도 본격화되고 활발해지고 힘을 얻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문은요. offshoring picked up in South Korea. 오프쇼어링이 한국에서 활발해졌습니다. 언제요? When economic growth drove up labor costs.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인건비를 밀어 올렸을 때 이제 외국으로 떠나게 됐다 이런 얘기죠. shore라고 하는 게 이제 해안가인데요. shore, seashore, 해안가인데 거기서 off,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난다라는 의미에서 offshoring. 그래서 해외 진출이 픽업 자동사로 쓰여서 본격화됐다, 활발해졌다, 한국에서. 그때는 경제 성장이 인건비를 밀어 올렸을 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장 구역을 앞에서부터 쭉 밀어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호흡으로 끊는 게 제일 좋겠죠. 길게 간다면 오프쇼어링이 활발해진 아, 한국에서는 그 이유가 경제 성장이 경제 성장 때문에 노동력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어, prompt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prompt는 자극하는 그런 의미죠. 어, 사역동사의 느낌을 쓰고 싶은데 사역동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이 prompt를 쓸 수가 있겠네요. 뭐 cause 같은 그런 느낌인데 prompting businesses to build factories abroad.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서 자극했다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네, 빌드 팩토리의 그 속뜻은 move production, 생산 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거죠. prompting businesses to move production to developing countries. 어디냐면 where labor was cheaper. 노동력이 값싼, 예, 노동을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원문이 한 문장이니까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제일이고요.
길다 느껴진다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옮겨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Offshoring picked up in South Korea when economic growth drove up labor cost. 마침표. 그러고 아까는 이제 콤마 찍고 prompting 분사 구문으로 처리했던 것을 새로운 문장으로 가는 거죠. Korean companies began to move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labor was cheaper. 예, 비교적 한국보다 더 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3번 가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먼저 하나로 먼저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다. 예, 칭찬할 만한 일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걸 먼저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박수니까 뭐 클랩을 쓰고 마땅하니까 뭐 necessary를 할까요? 뭘 할까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아, 박수 받는다는 일은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그러니까 박수 받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상을 받고 그래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좋아 이런 느낌이니까 자부심의 느낌 이렇게 느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주어로 한번 가볼게요. We were proud that 하면서 이제 내용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We took pride in the fact that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 그러면 이제 글로벌 컴퍼니즈 뭐 전혀 문제 없지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글로벌 플레이로 옮겨보자는 거죠. 글로벌 컴퍼니즈 전혀 이상 없습니다만 글로벌 플레이어즈라고 잡았을 때 원어민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쓰는 말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즈를 보게 되면 플레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컴퍼니라는 뜻이 있다라는 게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로 컴퍼니 뒤쪽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근데 원어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익숙한 표현. 다음에요. 세계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가지고 품사를 좀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에 뻗어나간다라는 동사를 영어 형용사의 extensive로 품사 전환하는 연습인 겁니다. extensive foreign operations. 물론 전면과 앞에 with를 붙여줘야 되겠지만 extensive라고 하는 말에서 형용사지만 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예, 문장 구역도 훨씬 더 자유로울 거고요. 번역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챙기는 건데요. 외화를 벌어들인다. 그래서, 외화, foreign currency 잡고, 벌어들인다, 이렇게 make, 이렇게 해가지고 money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영어에서 쓰는 a global revenue base, 네, 혹은 a global revenue basis. 이건 이제 차이는 뭐냐면, 개별 회사가 벌어들인다면 그건 어를 쓸 거고, 여러 기업들이 벌어들인다면은 이제 basis가 될 건데, 한국어 동사 외화를 벌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 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글로벌 레비뉴 베이스라고 잡는 연습. 그래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레비뉴 매출을 발생시켜서 수익을 만든다는 의미로 쓰는 영어 표현 글로벌 레비뉴 베이스. 이 표현을 한번 익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We were prou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were becoming global players. 근데 with extensive foreign operations and a global revenue base.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박수받아 마땅하다.
한국 회사가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 기업이 되는 예, 한생 그래서 뭐 벌써 안 하고 그냥 become 정도로 잡아줬네요. 근데 with extensive foreign operations 해외로 뻗어나가 extensive에서 뻗어나가는 느낌 foreign operations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회사를 기업 운영하는 거를 말하겠지요. 그래서 with extensive foreign operations가 해외로 뻗어나가라는 느낌을 잡은 거고 global revenue base. 근데 그게 국제적인 수익의 기반을 가지고라는 말인데 이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의 느낌인 거지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 줬을 때 한국어의 직역투의 내용이 사라지고 그건 너무 좋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 문장을 만났을 때 번역하고 그 번역한 걸 다시 영작해 보는 그런 것이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요. The emergence of South Korean companies with a truly global presence and revenue base. 이렇게 해서 revenue base라고 하는 말이 얘네들은 그 수익을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 대신에 글로벌 프레젠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프레젠스는 이제 존재감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서 그 with a truly global presence는 진정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물건 한두 개 외국에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서든 삼성, LG 그러면 와 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정도라는 의미를 이제 with a truly global presence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a truly global presence라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은 아, Korean companies with a truly global presence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먼저 좀 익혀놔야 나중에 에, 이런 한영 번역도 가능해진다. 그러려면 이런 번역을 많이 모아놔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는 그 회화체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사 쪽에서는 어, 뭐 몇 개 있죠. 충분히 우리가 배움에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리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4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라는 말에는 전치사 애프터도 있겠지만 전치사 following도 있죠. following이 형용사로 쓰게 되면 다음의라는 뜻이지만 전치사로 사용되면 아, 바로 그냥 아, 애프터랑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 그러면 얘는 지금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걸 갖다가 명사로 바꿔버리는 연습입니다. powerful job creator.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영어 표현에 job creator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어 본문을 읽으면서 job creator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의미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 표현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의 중요성. 요런 말도 한한 번역을 하면 제조업이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풀어놓은 거죠. 이때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부사절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렇게도 번역을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is getting attention. 근데 다시 부각되고 있으니까 is getting renewed attention. 네. 다시라고 하는 말로 뭐 again 넣는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renewed. 전에 이제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is getting growing attention. growing을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예문 보겠습니다. However, as unemployment has increased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예, 금융위기라고 하는 단어지요. 그 이후에 실업이 증가했어요. 실업률이 증가했어요. 실업이 증가했어요.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근데 그게 as a job creator.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써먹을 수가 있겠지요. is getting a renewed attention. 새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However, 다른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잘라내고 전면구로 잘라냈습니다. Increasing unemployment has reminded us of 영어에서 remind A of B 구문을 이용해서 네, 이 실업률이 우리로 생각나게 했다 of 다시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of 쓴 거죠. of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근데 그게 뭐냐면 which is a powerful job creator.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이렇게 말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가지 않는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Increasing unemployment has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근데 그거는 as a powerful job creator. 그래서 뭐 잘라서 따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유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렇게 뭐 형용사절이든 부사절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형용사고, 부사고. 네. 6번 가보겠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각국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링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먼저 동사를 쓸 때 목적어와 어울리는 단어 고르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리쇼어링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할 때 만약에 effort, 노력한다라는 번역을 하겠다면 make를 써서 make effort를 쓸 거고요. 정책을 채택한다, 정책을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책이니까 adopt라는 말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countries, now 각국을 countries로 잡은 거죠. countries are now making vigorous effort.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그래서 make vigorous effort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To get their companies to return home. 이때 return은 자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들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companies are now making vigorous reshoring efforts. 예, 마찬가지가 되겠죠. 말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make efforts를 연결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to get their companies to return home. 똑같네요. Countries are now adopting vigorous reshoring policies. 자, policy를 주어로 잡았으니까 동사는 adopt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To get their companies to return home. Countries are now adopting vigorous reshoring policies. 똑같이 잡았고요. To lure manufacturing companies back home. 그래서 제조업들이 back home, 국내로 돌아오게 해서 루어를 썼네요. 원래 루어는 유혹하다, 원래 짐승, 동물들 유혹할 때, 그러니까는 덫을 놓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낚시할 때, 뭐, 루어 한다라고 하는 그 루어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유혹한다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써준 겁니다. 대신에 루어라는 동사는 유혹해서 어디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뒤에 lure in, lure out, lure back 이런 방향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거고요. 유혹해서 밖으로 끌어내면 lure out, lure back은 다시 어, 꼬여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범 번역 올려놨고요. 번역 포인트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31강에서는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온 거를 썼을 때 여기에 일치하면 너무 좋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필사해서 한번 이 표현들을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설명을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1번입니다.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주원인은 저임금과 시장 개척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시킨다는 영어 표현 The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abroad. 네. relocate 재배치하는 거고요. business operation 기업의 활동을 abroad 외국으로 해외로 재배치하는 것이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킨다는 뜻. 주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driven mainly by 혹은 driven by among other things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콤마가 빠지는 게 맞겠지요? 또 phenomenon 같이 아는 단어가 나오면 쓰고 싶지만 오프쇼어링 현상 그럼 오프쇼어링만으로 말이 충분합니다. 굳이 phenomenon 쓰지 않고요. 이거 앞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파트 오브 비즈니스로 가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로 갑니다. 왜냐면 이미 오퍼레이션스 안에 막연하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파트라는 말을 넣을 그런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오프쇼어링을 넣고도 해보시고 한번 빼보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넣어보세요. 1번입니다. 시작. 네, 2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건비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인건비를 밀어 올렸다. 이렇게 해서 푸시업 혹은 강하게 느낌이 있다면 드라이브 업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게 막 올라가는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드라이브 업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짓는다, build factory 괜찮아요. 하지만 move production이라는 표현은 알고 있는지 요걸 한번 사용해서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진출이 본격화됐다.
라고 했을 때 pick up, accelerate, pick up momentum. 이것은 과거니까 pick up들을 써줘야 되겠죠. 아이고, pick up the momentum. 이런 표현 중에서 하나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길면 두 문장으로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시작. 3번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It is 마땅한 일, 박수받아. 이렇게 가는 건데,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게 뭐지? 아, 좋은 일이구나.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로구나. 라는 뜻으로 잡아서, We were proud 대신에 We took pride in the fact that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글로벌 컴퍼니보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를 뻗어나가와 세계 외화를 벌어들이는 도, with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서 전명구로 만들어서 with extensive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보시고요. extensive foreign operations로 한번 해보시고요. with a global revenue base. 예,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표현, with a global revenue base. 네, 단어엔 당연히 베이스 없지만 영어 표현으로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하나면 a global revenue base, 회사가 여러 개라면 global revenue basis.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혹은 글로벌 플레이어 대신에 presence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4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following이나 after를 써주시고요.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 그냥 써도 상관없지만 명사로 바꿔서 powerful job creator라고 하는 말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한 번역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의 중요성, 요 말을 제조업이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거는 get attention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뭐뭐가 우리에게 뭐뭐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다시 부각되고 있다니까 만약에 목적어를 사람으로 잡는다면 remind를 쓸 수가 있겠네요. remind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4번 시작. 5번입니다. 이에 각국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링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동사를 make effort로 쓸 건지 adopt policies 쓸 건지 정하시고요. 혹은 어, 그 lure를 쓴다면 lure back, home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5번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원어민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영 번역을 위한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